유쾌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2월 6일 화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19년 동안 100원씩 모으면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좀 계산을 해봤더니요. 19년 동안 이 100원씩 모으면 70여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예. 1년에 이게 실제로 그래서 19년간 하루에 100원씩 기부연 단체가 있어서 또 화제라고 해요. 네, 100원씩 기부한다고 해서 단체명도 100원회라고 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10명으로 출발했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무려 750여 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이 100원회가 지금까지 모금한 금액 아시면 놀라실 것 같은데요. 무려 2억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야말로 바로 티끌모아 태산이 아닐까요? 그렇네요. 나눔의 회원들의 바람처럼 100원이 만들어낸 기적, 나눔에 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100원 모으기에 동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 100원 기부를 좀 알려주면요. 100원에 대한 그 가치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부를 좀 습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대전에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날씨가 겨울에 머물러 있지만 이번 추위가 좀 누그러지고 나면 봄 기온도 좀 전해질 것 같은데 네. 이 시기가 되면 주부님들 골치 아픈 게 또 있어요. 네, 바로 이 겨울옷을 어떻게 잘 모셔놓느냐 이겁니다. 겨울옷은 또 부피가 크기 때문에 수납하기도 힘들고요. 빨아도 이 소매와 옷깃의 때는 지워지지가 않죠. 예, 이렇게 관리가 좀 쉽지 않은 겨울옷들 잘 수납하고 알뜰하게 세탁하는 방법 무엇인지 저희 전국시대가 준비해봤습니다. 첫 소식 함께 하시죠. 어머, 그냥 실카받네, 실카네. 겨울에트는 몇 개만 있어도 옷장에 짐이 한 짐인데요. 수납이라기보단 빈틈 메우기, 배부른 옷장과 씨름하기 일쑤죠. 골칫덩어리 겨울옷과의 사투.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우겨넣지 마세요. 겨울옷 세탁부터 정리까지 요령을 더한 똑소리 살림법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터넷 쇼핑에 빠진 똑주부. 번개 같은 손놀림과 매 같은 눈썰미로 거침없이 옷 구입에 성공. 얘들아, 신봤다. 내가 드디어 찾았다, 최저가. 수진아, 옷걸이 없어? 널린 게 다 옷걸이 아니니. 그냥 둬. 바쁜데. 하지만 정리정돈과는 영 담을 쌓고 사는데요. 가진 거라곤 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밀어놓고 보는데. 누가 좀 도와줘 봐요. 예?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옷장의 변신이 시작됩니다. 옷장이 토해낸 옷들 산입니다, 산. 야, 이 옷들이 옷장에서 나온 게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긴 많았네요. 뭐부터 할까요? 네, 지금 들고 계신 모자 달린 옷부터 한번 해볼까요? 겨울 외투는 이렇게 모자 달린 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옷도 두꺼운데다 모자도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 모자부터 한번 옷 속으로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달린 옷은 걸어두면 부피가 2배잖아요. 요렇게 지퍼 안으로 쏙 집어넣으면 부피가 줄어드는데요. 이 상태로 옷걸이에 걸어두면 됩니다. 깔끔하죠? 어머, 정말 입이 멀어지네요. 항상 모자 때문에 다른 옷들이 늘 틈이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요 안에 쏙 넣을 생각을 못했나 몰라요. 요러고 나니까 영 가뿐해졌네요. 네, 모자를 안으로 넣으면 모자가 걸리지 않아서 옷을 넣고 뺄 때 더 훨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털 달린 모자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털이 숨죽진 않을까 걱정이시라고요? 이렇게 풍성해야 아주 멋스러운데 이렇게 안에 꼭꼭 숨겨놨다가 숨이 다 죽으면 어떡해? 보관용이 아니고 자주 지금 계속 꺼내 입으시는 거기 때문에 오랜 시간 들어가 있지 않아서 괜찮고요. 이렇게 입으실 때 꺼내셔서 다시 한번 털을 이렇게 털어주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금세도 풍성하게. 네. 모자 품은 외투 정리 끝! 아까와는 한눈에 비교되시죠? 도레미파 들쑥날쑥했던 옷들이 가지런해졌습니다. 세상에, 옷을 더하거나 뺀 게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몰라보게 달라졌는데요? 깔끔해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팔 부분도 굉장히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팔을 잘 접어서 이렇게 앞쪽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듯이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팔 부분도 부피가 줄어들고 깔끔해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만 공손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옷도 팔을 모으면 옷장 안이 다소곳해집니다. 더 이상 옷 전문가 씨름하지 마세요.
뭐 힘줄 필요도 없어요. 아주 날씬해졌네요. 또 주부들이 제일 감추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서랍 안인데요. 이 정도면 양호하죠. 잘 던져 놓으셨네요. 잘 던져. 꽉 들어찬 서랍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도톰한 타이즈는요. 우선 반으로 접어서 다시 3등분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는 허리밴드 속으로 쏙 집어넣으면 고민 끝! 깔끔해요. 그냥 뚫뚫 말아놓는 것보다 훨씬 보기도 좋고 네. 자리도 차지 많이 안 하겠어요. 네, 이렇게 세로 수납해서 보관하시면 훨씬 더 많이 넣으실 수 있으세요. 좁은 공간을 활용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세로 수납인데요. 양말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서 바구니를 이용하면 훨씬 더 깔끔합니다. 이런 머플러 스카프들은 알겠네요. 뭐 이거죠 뭐. 정리함에 이렇게 쏙 넣어서. 네, 이렇게 위로 쌓아놓게 되면 또 찾으려고 뭘 이렇게 들추어야 되잖아요. 네. 한눈에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면 됩니다. 어머! 이런 머플러를 이렇게 적당한 길이로 접으셔서 이 컵홀더 사이에 쏙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쓰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바구니에 세워서 보관하시면 한눈에 원하는 머플러를 찾으실 수 있겠죠. 어머 세상에 이제는 공간이 남아요. 네, 신기하죠? 조금 전만 해도 어디 끼워 넣어야 되나 구멍을 찾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부피가 큰 티셔츠 중에 하나가 바로 후드 티셔츠인데요. 모자 넓이만큼 어깨폭을 접고 반으로 접어 올린 후에 돌돌돌 말아서 모자 속으로 쏙 넣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후드 티셔츠는 옷걸이에 걸고 접어도 영 태가 안 났는데 이 방법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접어주시면 모자도 구겨지지 않고 모자 모양 그대로 예쁘게 더 유지하실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지 뭐예요? 네. 후드 티셔츠 개는 방법은 서랍장 정리에는 물론이고요. 여행 가방 쌀 때도 부피를 줄일 수 있는 팁입니다. 너무 깔끔하네요. 1분만 투자하시면 누가 오든지 언제든 열고 싶은 옷장으로 이렇게 변신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외출하고 옷 벗어둘 때 1분만 투자하자고요. 이렇게 깨끗한 옷장 만들 수 있습니다. 1분이요? 날 추울 때는 그냥 따끈한 커피가 최고지. 누군데 그 전화를. 누구야? 띠로리 입고 있던 옷에 음식물을 떨어뜨렸을 때 그것도 흰 옷일 때는 참 난감합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저요. 예. 커피요. 아우, 칠칠치 못하게 지금 어쩌면 매번 일어난 몰라요. 드라이클리닝도 가능하시지만 집에서도 세탁 가능하십니다. 아유, 옷 버릴 일 있어요. 집에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도 가능하십니다.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겨울옷 세탁 어렵지 않습니다. 설거지할 때 쓰는 주방 세제와 식초만 있으면 됩니다. 원두커피를 내리다 보면은 대부분 위에 기름이 뜨실 거예요. 네. 대부분 식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보면 기름하고 이제 주로 원록들은 산성을 많이 띠기 때문에 주방세제는 그 위에 있는 기름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그 기름이 걷어져야 이제 그 밑에 있는 얼룩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식초가 반응을 해서 이제 없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상태로 그냥 세탁기에 넣으면 빨래가 얼룩덜룩 말끔하질 않잖아요. 이럴 때 애벌 빨래식으로 주방 세제와 식초 섞은 용액을 쓰는데요. 구연산을 섞어도 좋대요. 보시면 손목이랑 대부분 목 있는 데가 좀 기름 많이 떼서 기름때가 잘 안 지실 거예요. 맞아요.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대부분 기름이 주성분이니까. 특히나 밝은 옷은 한두 번만 입어도 때가 타는데요. 이럴 땐 주방 세제와 베이킹소다, 따뜻한 물만 있으면 오케이. 청소할 때만 베이킹소다 쓰는 줄 알았더니 세탁에도 빠질 수 없네요. 그럼요. 이게 베이킹소다가 참 쓸모가 많습니다. 얘가 이제 들어가면 이 위에 있는 때를 불려가지고 갖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빨리 빠지죠. 솔로 깨끗하게 마무리한 후에 세탁기를 돌려주는데요. 이때 들어가는 세제는 꼭 중성 세제여야 된답니다. 그래야 깃털의 보온성을 유지할 수 있다네요. 잠깐만요. 네. 이게 뭐야? 요번에 세제와 함께 베이킹소다를 더 넣으세요? 네. 이 베이킹소다가 이게 빵 만드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푸는 효과가 있어요. 얘가 이제 딱 들어가면은
옷에 있는 때가 만나서 때를 부풀려서 물 위에 띄웁니다. 그래서 더 빨리 빠지고 더 쉽게 빠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베이킹소다는 많이 쓰셔도 좋습니다. 네. 세탁 전 꼭 안감에 붙어있는 주의사항 확인하시고요. 물 세탁이 가능한 패딩은 미온수로 세탁해 주시면 됩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커피 얼룩이 싹 빠졌어요. 네, 이제 빠졌죠? 말리는 일만 남았네요. 네, 이대로 빨래 건조대에 이렇게 널어 놓으시면 됩니다. 다른 얼룩들도 가능해요? 제거는 가능하세요. 와. 네, 어느 정도 제거 가능하신데 좀 많이 묻으셨거나 좀 심하시다 싶으시면 전문가한테 의뢰하시는 게 가장 빠른 진행길이십니다. 약은 약사에게, 네. 얼룩은 전문가에게. 네. 가뜩이나 두껍고 둔한 옷들로 이 겨울이 무거운 분들 많으시죠? 부피는 줄이고 공간은 늘린 겨울옷 정리법. 아이디어가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차 싶은 얼룩까지 쏙 빼주는 겨울옷 세탁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2월 한 달 가뿐하고 상쾌하게 이 겨울을 마무리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올겨울 유독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일까요? 롱패딩이 유행이었는데요. 특히 하얀색 패딩의 경우에는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참 그래서 하얀색 옷은 엄두가 안 나는데요. 네. 보통은 세탁소에 이제 맡기게 되죠. 패딩 종류의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물빨래, 손빨래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집에서 알뜰하게 한번 세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 주방 세제와 베이킹소다 그리고 따뜻한 물만 있으면 이 찌든 때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일상생활에서 접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바다 건너 한번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이용선 아나운서 혹시 갈비찜 좋아하시나요? 갈비찜 좋아하죠. 해물찜은요? 해물찜은 사랑하죠. 아, 그렇다면 이 갈비찜과 해물찜이 만나면 어떨까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마늘까지 더해졌습니다. 마늘 해물 갈비찜 제주에서 한번 즐겨보시죠. 날씨도 추운데 뭐 먹긴 먹어야 될 거. 뭐 먹지? 그래, 고기 좋다. 아니야, 고기도 먹고 해산물도. 아니, 해산물 고기 둘 다. 이런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스위트 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데 슈퍼 그레이트한 곳으로 정확히 안에 가보시죠. 추워. 추워. 고기를 먹을까 해산물을 먹을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두둑한 한 끼 식사를 책임집니다. 셰프 부부가 함께 만드는 마늘 해물갈비찜, 여러분도 함께 빠져보실래요? 여기네.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야 이거? 안녕하세요. 지금 식사 되나요? 지금 저희 잠시 밭에 야채 캐러 가야 되거든요. 어떡해요? 아니면 저희 밭에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밭에요? 네, 밭에 같이 가시겠어요? 뭐 일단 한번 가보시죠. 그럼 같이. 네, 따라오세요. 뭐 서비스 많이 주시겠죠, 따라가면 뭐. 얼떨결에 따라가게 된 이곳은 푸른 채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이 부부는 음식의 재료가 될 채소들을 이곳에서 직접 수확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요리도 하시고 여기 직접 농사도 다 지으시는 거예요? 뭐 틈틈이 하긴 하는데 엄마가 많이 도와주죠. 그럼 어머니 밭인 거예요, 여기가?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나중에는 제 밭 되겠죠? 네. 아이고, 채소 훔치러 왔으냐?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아드님 얘기 살짝 들어보니까 나중에 이 먼 훗날에 이게 자기 땅이 될 거라고 이게 확신을 하시던데 그 진짜 주실 건가요? 아니요. 지금 장담 못해요. 우리 바쁜 때 좀 자기네 노는 날 놀래만 가지 말고 좀 농사일에도 좀 도와주고 이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준다고 장담 못하지요. 매주 수요일마다 휴무던데 수요일마다 잘 찾아오나요? 예, 아직까지는 잘 와요. 식당 일 하랴 부모님 일 도우랴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강승진 김연희 부부. 예쁜 우리 며느리가 아니고 딸 같은 며느리. 며느리와 우리 듬직한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죠. 자, 이제 열심히 수업도 했으니까 맛있는 거 기대 좀 할게요. 저희 가게가 마늘 해물찜 전문점이니까 그걸로 금방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마늘 해물 갈비찜. 와우, 얼른 부탁해요. 셰프로 활동하던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뤘고 2년이 지났을 무렵 두 사람은 부모님이 계신 한경면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일본서도 유학했었고 시내에서도 장사 좀 했었는데 혼자 좀 엄마 곁이 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또 하는 거 재료도 야채도 그때 엄마가 해주신다고 하니까
보다 이제 촌으로 내려오게 되겠는 거죠, 저희는. 저희 또 시엄마지만 친정엄마 못지않게 엄마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마음적으로 위로가 되고 너무 편해요. 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가지고 제일 먼저 만드는 건 바로 육수. 모든 음식의 기본이자 음식 맛을 좌우하는 육수 만들기는 요리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싱싱한 채소 듬뿍 넣고 팔팔 끓이면 이걸로 끝! 저희가 육수가 갈비 육수랑 등뼈 육수랑 사골 육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저희만의 가게에 된장 소스를 풀어서 국물을 만드는 거죠. 모든 나가는 메뉴의 베이스가 되는 국물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육수로 모자라서 무려 4가지 육수를 섞어 쓴다는 이곳.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 역시 아낌없이 팍팍 넣어준다고 하는데요. 셰프 부부의 푸근한 인심만큼 푸짐한 재료를 선보이는 마늘 해물갈비찜. 아까 보여드린 재료가 전부 한 메뉴 안에 들어가는 재료랍니다. 어때요? 푸짐하죠? 마늘 해물갈비찜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음식은요 원래 눈으로 한번 먹고요. 와우. 코로 한번 먹고 와우. 입으로 한번 와. 먹기 전 저의 팔로우님들을 위한 포로 타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제 본격적인 먹방 타임이 시작됐는데요. 돼지갈비가 어찌나 양념이 잘 배고 부드럽던지 고기살만 쏙쏙 빠지는 거 보이시죠? 전복 먹을게요. 말 너무 많이 안 하는데 살 빠집니다. 해산물은 쫀득쫀득하고 고기는 그냥 부드럽고 넓고. 푸짐한 재료들 사이에 눈에 띄는 재료가 하나 있었는데요. 사장님! 이제 먹다 궁금한 게 이건 딱새우인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딱새우가 아니고 민물 가재예요. 와우, 민물 가재요? 진짜. 쫀득쫀득. 네. 되게 고소해요. 쫀득쫀득한 민물새우도 좋고 야들야들한 돼지갈비도 좋지만 입맛을 더욱 좋게 만들어주는 건 시댁에서 갓 수확해온 싱싱한 채소들이었는데요. 달콤함을 더해주는 호박도 아삭한 깍두기도 샐러드에 들어간 채소들마저 다 시댁 채소랍니다. 아니 그러면 다 메이드 인 시댁이네. 시댁 월드네요. 네. 시월드.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 직접 야채를 길러주신 거를 저희가 가져다가 음식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야채 값을 줄이고 저희가 손님들한테 좀 더 푸짐하게 고기 양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재료를 절감하고. 너무 좋다. 야채값 부담이 싹 빠지면서 고기가 싹 더 원져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먹는 방법도 가지가지. 갈비는 뜯어먹고 해산물은 쌈 싸먹고 어찌나 맛있는지 쉴 틈 없이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배고프다. 아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 가게만의 별미 치즈볶음밥 꼭 드셔야 돼요. 치즈볶음밥요? 집어. 와우, 좋아요. 두 셰프가 만든 특별한 양념에 4가지 육수가 어우러지고 돼지갈비와 해산물, 싱싱한 채소 맛이 녹아있는 진한 소스에 비벼 먹는 치즈볶음밥. 어머나 어디까지 가니? 어머나 내 입속으로 어서 들어오렴. 아무리 배가 불러도 치즈볶음밥 들어갈 배는 따로 있죠. 그냥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역시 치즈볶음밥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푸짐한 모습에 한 번, 얼큰한 맛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마늘 해물갈비찜. 진짜 맛있고 이게 마늘이 들어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해주는 갈비찜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이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떻게 맛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게 약간 양념도 훨씬 진하고 재료 들어간 것도 많고 그래서 더 맛있어요. 여기가 맛있어갖고 사실 이제 집에서 1시간 걸리는데 이거 먹으러 온 거예요. 아니 1시간 거리? 예. 집이 어디신가요? 집이 조천이에요. 조천에서 여기까지요? 예. 끝에서 끝으로? 예. 야, 이거 먹으려면 여기까지 와야죠.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는 부분인데요. 진짜 대단한 정성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요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야채를 정성껏 길러주시니까 저희는 그 야채를 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이제 사랑이 담긴 요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우리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두 분의 정성과 노력이 가득 담긴 마늘 해물 갈비찜이죠. 그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맛있는 마늘 해물 갈비찜 먹으러 많이들
잘 오세요. 더 맛있게, 더 푸짐하게, 더 건강하게 해산물과 돼지갈비 그리고 고사리 채소들이 어우러져 맛을 내는 마늘 해물 갈비찜. 매서운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이번 겨울 얼큰매콤한 마늘 해물 갈비찜으로 몸보신 어떠신가요?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10도 아래로 곤두박질 치면서 어제보다 더 춥게 출발을 했습니다. 전국을 겨울왕국으로 만든 이 북극발 한파는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거기다 추운 날씨 속 순천, 광양, 여수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차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불씨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낮부터 점차 사그라들면서 주말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항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혹시 박현 아나운서는 트렌드에 좀 민감한 편이세요? 사실 민감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솔직하시네요. 젊음을 유지하는 법, 트렌드를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네. 요즘 트렌드는 바로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역시 이용선 아나운서는 전 젊네요. 2017년에는요, 욜로가 대세였다면요, 올해는 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 대세라고 합니다. 네, 요즘 인생의 소소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하죠. 네, 이 자격증 이름만 들어도 요즘 트렌드를 대충 또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최근 뜨고 있는 새로운 자격증의 세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자격증. 취득은 하고 싶은데 선택장애로 고민되신다면 이건 어떠세요? 치매 예방 지도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자, 자신감을 갖고 가자! 나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새해맞이 그레이트한 도전! 흥미로운 자격증 탐구 생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격증에 나이가 있나요? 요즘 중장년층에서 한 인기한다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두 손 모아 짝짝!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지금 율동 수업 중이잖아요. 아니요, 저희 전두엽 훈련 수업 중입니다. 전두엽 훈련이요? 네. 전두엽 훈련이 뭔가요? 치매 예방 강사로서 노인 두뇌 훈련 지도자 1급 자격 과정을 따는 수업입니다. 그러면 자격증도 있나요? 네. 이 수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멋진 노인 두뇌 훈련 지도자 1급 자격증이 나갑니다. 국제치매예방협회에서 발급하는 노인 두뇌 훈련 지도사 자격증은 치매 예방 트레이너로서 고령화 시대 맞춤형 전문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두뇌 훈련 지도자 1급 자격 과정은 24시간 과정으로서요. 선생님들이 24시간 이수하시고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치시고 나면 그 자격이 검증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자격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이제 복지관이나 보건소나 노인정이나 아니면 요즘 장기요양 기관이 많죠.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쪽에 예방 강사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종이와 펜 준비하고 우리도 수업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책상 위에 이것은 컵 아닌가요? 이걸로 뭘 한다는 거죠? 이게 컵스택 놀인데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전두엽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 컵스택을 이용을 해서 허물고 삭고 하는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오른손 오른쪽, 스피드컵 혹은 컵스텝으로도 불리는 이 훈련은 80년대 초 미국 어린이들이 종이컵으로 놀이를 하던 것이 유래가 됐는데요. 12개의 컵을 다양한 방법으로 쌓고 허물어가는 과정을 통해 집중력은 물론 뇌를 자극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쪼개 빼고
그리고 오른쪽 올라가고 여기에서 이제 왼손으로 잡고 하나 이러면 3개 되고 이건 이제 마지막에 6개. 아 이렇게 딱 맞네. 3, 6, 3.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시간 제한도 있고 나름의 규칙도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훈련이지만 강사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선 꼭 넘어야 할 산이죠. 지금 몇 번 하니까 재밌는걸요? 어린애처럼 좀 마음도 들뜨고 재밌네요. 오른손 왼손 양손을 쓰기 때문에 내 활동에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계속요. 순서를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뇌 개발이 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이 아닌 치매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는 노인 두뇌 훈련 지도사 자격증은 필기 100%로 진행이 되는데요. 총점 70점이 넘으면 꿈에 그리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라 노인요양병원에 있거든요.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았고 어르신들의 그 행동, 알 수 없었던 행동에 이제 이해가 되고 그래요. 우리 다 늙잖아요.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조금 절실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됐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려보게 됐어요. 반려동물과 경제를 조합한 신조어 펫코노미. 요즘 이 펫코노미 시대에 발맞춰 뜨고 있는 자격증이 있었으니 이것은 바로 나나 얘들아 그렇지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반려동물 행동사 자격증 실습 중입니다. 반려동물 행동사요? 네.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반려동물 행동 교정에 대한 관심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자기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행동 교정 자격증을 많이 따시는 편입니다. 또한 뭐 이제 사업적으로 펫시터나 애견 카페, 애견 호텔,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로서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하여 취업 및 창업도 가능하여 요새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는 편입니다.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온라인 강의만을 들어선 2% 부족하겠죠? 그러니 현장에서 꼭 실습도 병행해 주세요. 우리가 교육을 하던 뭘 할 때 항상 기본이 뭐냐면 매트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좋아요. 왜? 기분 좋게 교육을 시작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 아이가 짖던 무얼 하던 매트 하면 올라가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 자격증은 관련 창업이나 투잡을 위해 취득하려는 사람들도 많지만 자신의 반려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제가 지금 애견 미용 샵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배워놓으면은 나중에 문제 있는 애들 왔을 때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고. 다가구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가게 하고자 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반려동물 행동 교정 방법 우리도 한번 배워볼까요? 매트. 챕터 1. 훈련할 때는 매트 같은 특정 영역을 정해놓자. 그럼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 컨트롤하기 쉽습니다. 챕터 2. 리드줄 훈련은 많을수록 great. 평상시에 따라 걷는 훈련을 자주 해주세요. 챕터 3. 분리불안이 있는 개의 경우 특정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을 자주 해주면 좋답니다. 우리가 흔히들 훈련소에 교육을 시키던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서도 보호자들이 집에 가서는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시 원상복귀되고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훈련에 대한 철저한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는 상담과 방문 교육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게 되는데요. 별다른 사업 자금이 없다는 것 또한 장점이랍니다. 닥스훈트 견종 특성상 좀 다루기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직접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조금 짖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개선되는 게 보여서 산책도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됐고요. 물고 뜯고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좀 혼자 놔두고 나가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제 뭐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다 보니까 뭐 강아지가 혼자도 잘 있고 또 외출하기도 엄청 쉬워졌고 그 덕분에 자격증도 딸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자격증 시대. 여러분도 도전해주세요. 시작이 반, 두드려라 그럼 딸 것이니 새로운 나를 위한 작은 투자로 올해는 꼭 자격증 취득해 보자고요. 자, 이런 것도 자격증이 되는군요. 100세 시대답게 뭐 실버라던가 반려동물 관련된 자격증들 정말 대세라는 게 느껴지는데 박효은 아나운서는 혹시 따고 싶은 자격증이 있으세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일종 운전면허를 좀 취득하고 싶었는데요. 옛날부터 그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 여성분이 섹시한 의상을 입고 핸들을 한 손으로 잡고 창문은 반쯤 내리면서 이 큰 트럭을 몰고 다니는 그게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따서 기회가 되면 이용선 아나운서 태워드릴게요. 굳이요? 네, 여러분도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분씩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용선 아나운서 혹시 관심 있는 자격증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요생남. 요생남입니다. 한식 자격증과 일식 자격증, 양식 자격증까지는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도전 응원하면서 모든 음식 제가 한번 다 맛을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올해 목표로 자격증 새로운 거에 도전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전북 부안으로 가볼게요. 어제는 저희가 동해바다에 다녀왔는데요. 서해바다 빠뜨릴 수가 없죠. 한겨울에 만나는 서해바다의 모습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겨울이기에 가능한 따끈한 추억 만들기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안내합니다. 겨울바다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곳으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보물이 가득한 부안, 그곳에서 즐기는 힐링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켜켜이 쌓인 세월 속에 너른 산과 바다를 품어온 이곳, 드넓게 펼쳐진 변산 바다가 있는 부안을 찾았습니다. 이 바다는 어느 계절에 보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여름 바다는 뭐 활기차다면 겨울 바다는 또 고요하고 한적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잘 어우러진 이 변산,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이 변산은 먹거리, 볼거리, 이야기거리 이 세 가지로 즐길 수 있다고 해서 변산 삼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변산 삼락, 그중 풍경과 이야기 두 가지 즐거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채석강. 하루 중 물이 빠지는 단 2번만 모습을 드러내 더 가치를 갖는데요. 수년간 겹겹이 쌓인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와, 이 뒤에 보니까 무슨 책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페스츄리 빵 그 단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태백 시인이 자주 가서 풍류를 즐기셨던 곳, 그곳 채석강을 문이체 돌석 강강자를 쓴다고 하면 저쪽에 있는 채석강 문이체 돌석 언덕강자를 써서 언덕의 무늬가 아름답다고 해서 채석강이라고 부르게 되고 있어요. 똑같은 채석강인데도 이렇게 한자로 풀이를 하니까 약간은 다르네요. 바다를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즐거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파도에 수백 번 깎여 동글동글 지금의 모양을 갖게 된 몽돌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둘이 너무 예쁘게 생겼다. 적벽강 일대를 거닐면 다양한 지질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바위 같은 이것, 자연의 신비로움을 지닌 주상절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아니, 저기 보니까 주상절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만 본 것 같은데 여기도 있네요. 원래 여기 이곳은 화산지대였어요. 제주도 주상절리는 현무암류 주상절리이기 때문에 조금 검어요. 근데 이곳 주상절리는 좀 밝은 유무나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습니다. 변산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다면 두 다리로 직접 길을 나서야 하는 법. 해안가를 따라서 난 마실길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쭉 걷다 보면 숨겨진 풍경들을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겨울바다도 보고 또 겨울바다를 끼고 마실길도 돌고 퇴적층도 보고 정말 많은 것들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볼수록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매력이 넘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곳 변산은
사계절이 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봄에는 꽃길을 걸어볼 수도 있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해수욕을 할 수가 있고, 가을에는 바람을 맞으면서 산책을 즐길 수가 있고, 겨울에는 설경을 볼 수가 있으며, 또 겨울만의 정취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겨울바다의 낭만을 마음껏 누렸다면 이번에 바다의 기운을 몸으로 느껴볼 차례. 바닷물을 이용해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해수찜. 부안에서 제대로 된 힐링을 하려면 이 해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따뜻한 해수를 수건에 적셔 온몸을 마사지하듯 덮어주면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바닷속 200m 속에서 깨끗한 바닷물을 끌어와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해수물인 건 알겠는데 여기 떠 있는 거 뭐예요? 저희가 개똥쑥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부안에 많이 있는 그 뽕 나무를 이용해서 이륙개로 사용하고 있어요. 직접 재배해 사용하는 개똥쑥은 피로회복은 물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뛰어난데요. 진짜 쑥향이 진하게 나는 것 같은데요? 70도나 되는 뜨거운 물을 이용하는 해수찜은 몸에 감싸는 순간 온몸을 따뜻하게 녹여줍니다. 해수찜은 본래 전남 함평에서 내려온 민간요법인데요. 이제는 옹기종기 모여 누구나 편안하게 건강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져서 나른해지는 기분이에요. 여긴 바닷물로 하는 거라서 좀 색다르고 몸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개똥쑥이 할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한 몸 태워 천연 쑥뜸으로 변신하는데요. 피로야 잘가. 따뜻한 온기와 함께 휴식을 채워줍니다. 아까 마실길 돌면서 굉장히 추웠거든요. 아니 이걸 몸에 올려놓으니까 은은하게 몸에 열이 올라오면서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에요. 요즘 추운 겨울 날씨에 이렇게 몸을 데펴주는 이 뜸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몸이 따뜻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돌게 되면서 쑥의 향과 같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몸의 전체적인 안정감과 약간 스모그는 온 듯한 해가지고 상쾌함을 느끼셔가지고. 개똥쑥의 변신은 무죄. 이번엔 열기를 이용해 우리 몸속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좌훈 체험에 나섰는데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건강이 업되는 기분. 쑥으로 우려낸 차 한 잔까지 나누면 일명 개똥쑥 건강 코스 클리어입니다. 따뜻한 차 마시면서 지금 좌운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처음 치마 입어봐서 좀 시원하고요. 생애 처음 느끼는 독특함인 것 같아요. 숨 들이쉬면 뭔가 건강해진 느낌이구나. 나른해진 몸을 맛있는 음식으로 깨워볼까요? 변산삼락의 마지막을 장식할 맛의 주인공들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오늘 변산의 자연 경관을 보면서 눈이 호강을 했고 또 해수찜을 하면서 몸이 편안하게 풀렸는데 이제 삼계탕으로 입을 즐겁게 할 차례인가 봐요. 근데 여기 삼계탕 보니까 바지락이 들었어요. 이 변산 부근에서 나는 바지락은 갯벌이 좋기 때문에 신선하고 영양가가 좋아요. 게다가 바지락의 시원한 맛이 삼계탕을 좀 더 깔끔하고 맛있게 해줄 수가 있어요. 해수찜에서 흘리신 땀을 바지락 삼계탕을 드심으로써 원기 회복이 됩니다. 부안의 명물 바지락. 그 명성답게 어떤 음식에서든 존재감 발휘하는데요. 고소한 바지락죽에 구수한 삼계탕까지 하루치 피로를 싹 날려주는 최강의 힐링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흔하게 먹는 삼계탕이랑 죽인 줄 알았는데 이 변산에 바지락이 들어가니까 뭔가 더 깔끔하고 쫄깃쫄깃하고 신선함이 가득 느껴지는 맛인데요. 변산이 이 안에 가득 있는 것 같아요. 낭만적인 풍경과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주는 고마운 부안의 겨울바다. 풍성한 즐거움이 가득한 부안에서 올겨울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서해 바다로의 힐링 여행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요, 광주의 인기 만점인 맛집을 한번 가볼 텐데요. 네. 남녀노소 좋아하는 이 돈가스에 특별한 인기 비결이 있다고 해요. 저렴해도 너무 저렴하다고 하는 광주의 돈가스 만나러 지금 떠나보시죠. 광주 광산구 월계동. 작은 먹자 골목에 자리한 이곳에 대박 맛집이 있다는데요. 이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 있다는데 어디예요? 저기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하고 광주에서 제일 유명할걸요? 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기다리는 손님들. 길게 이어진 줄을 보아하니 오호라 제대로 찾아온 듯한데요. 네, 여기서 돈가스 먹으려면 기다리는 건 좀 기본이죠. 손님들 애태우는 정체는 돈가스. 바삭한 한 입에 새콤달콤한 소스가 더해지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가 됩니다. 하루 500개 성공 실화. 양파 등심 수제 2개, 등심 수제 2개. 사장님 저희 돈가스 6개 주세요. 사장님 돈가스 5개 포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돈가스가 아무래도 집에서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구입하는 맛도 있고 싸고 양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손님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 집을 찾는데요. 먹자마자 입이 즐거워지는 돈가스. 아이는 물론 어른들의 입맛까지 공략 성공? 확실히 이게 또 수제 돈가스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고기도 겉은 바삭바삭하고 고기는 속살은 부드럽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여기가 가격도 많이 저렴한데 종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종류도 많아서 골라 먹을 수도 있고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수제 돈가스를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랐어요. 또 먹으러 올 것 같아요. 또 오고 싶게 만든 가격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면서도 믿을 수 없으시죠? 수제 돈가스가 단돈 2,000원. 돈가스가 싸도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쳤죠. 미쳤어. 뭐 방미 다매니까 많이만 팔면 많이 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포장을 전문으로 돈가스를 파는 이 집. 저렴한 가격에 손님들은 기본으로 5장은 사간다고 하는데요. 모두들 양손 가득 행복을 담아갑니다. 왜 이렇게 20개나 사신 거예요? 하나씩 드셔보라고 저희 집 것까지 새 집 분량을 샀습니다. 사장님이 개발한 마늘, 양파, 치즈 등 무려 6종류의 돈가스를 맛볼 수 있는 이 집.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습니다. 있을 거죠? 네. 맛있게 튀겨주세요. 그냥 팔아도 되는데 왜 튀겨주시는 거예요? 튀겨주는 것이 주부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네? 집에서 추운 겨울날 튀기면 냄새 나고 기름도 다 버려야 되잖아. 네? 그래서 튀겨주게 됐어요. 사장님은 매일 아침 가게로 출근하자마자 새기름으로 솥을 채우는 게 일인데요. 방미다매라고 해서 싼 물건 판다고 해서 이렇게 뭐 안 좋은 기름에 튀기고 하면 손님이 많이 오겠어요? 깨끗한 기름에 좋은 고기 갖다가 좋게 만들어서 마지막 기름까지 더 좋게 해야지 손님들이 많이 오죠. 기름을 하루에 한 통을 쓰다 보니 한 달로 계산하면 75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요. 꽤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손님들이 더 편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쁜 마음으로 돈가스를 튀깁니다. 보기 좋은 돈가스가 먹기도 좋겠죠. 자, 가게 중앙에 떡하니 자리 잡은 자랑스러운 글씨. 바로 100% 국내산 등심으로 돈가스를 만든다는 거.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육가공업체로 출근 도장을 찍는 사장님. 고기도 제 눈으로 보고 골라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대박의 비법, 바로 직접 가서 사는 육질 좋은 고기입니다. 사장님도 좀 깐깐하지만 이 사장님 더 깐깐하시죠. 지금 아침 일찍 오셔갖고 저희가 선별해 놓은 걸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또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이제 반품하는 식으로 하시고 진짜 깐깐하고 저희 입장한테 완전 스트레스 많이 주는 사장님이십니다. 예. 아유, 스트레스는 좀 주지만 좋은 음식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알기에 최대한 신선한 고기를 제공한다고 해요. 직접 와서 고기를 골라야 돼요.
왜 고르냐면 고기의 질도 봐야 되고 고기의 색깔도 봐야 되고 고기가 돼지고기는 설렁탕이 제일 신선하고 제일 좋은 고기예요. 그리고 고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얘져요. 하얘진 고기는 익혀도 빨갑니다. 그런 고기는 선별을 해서 안 가진 거예요. 하루에 약 70kg의 고기를 사는데요. 대략 600인분입니다. 구매한 고기는 작업장으로 가져와 바로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와, 이 때깔 좀 보세요. 이건 맛없으면 반칙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고기 직접 손질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직접 해야 믿을만하죠. 이거 직접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제가 해야지. 맛있는 돈가스로 부활하기 위해선 비계나 오돌뼈를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이 이런 기름이 많이 붙어 있으면 돈가스를 완성해서 손님이 드셨을 때 느끼한 게 많이 느껴지죠. 이런 부분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손질이 끝나면 고기를 돈가스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 이쪽 저쪽 골고루 안마 서비스 들어가는데요. 그리고선 밀가루를 가져와 탈탈 털고 생강주를 부은 뒤 이걸 한 대에 섞습니다. 지금 고기 숙성시키는 반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죽으로 해야지 그 돈가스 옷이 안 벗겨져요. 아하! 대박 맛집의 또 다른 비법이네요. 아직 끝이 아닌 수제 돈가스의 길. 반죽하시고 바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네. 24시간 숙성을 시켜야 돼요. 냉장 숙성. 그래야 고기가 연해지고 돈가스 튀겼을 때 부드럽게 고기는 겉에는 바삭하게 안은 부드럽게 이렇게 잘 나옵니다. 돈가스의 또 다른 생명 짜자잔 소스죠. 소스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요. 소스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비법이요? 비법이랑 소스 만드는 건 다 똑같죠. 네? 다 똑같은데 우리는 여기다 과일을 넣는다는 거. 끊임없는 정성과 노력으로 대박집으로 등극. 자, 촬영 당일 현금 매출 약 42만 원. 카드 매출은 약 80만 원. 어허, 하루에 12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데요. 이걸 한 달로 계산해 보면 약 3,600만 원입니다. 연 매출 4억 3천만 원. 대박집 인정? 인정. 하지만 처음부터 맑은 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많이 힘들었죠. 한 6개월 동안은 돈가스 유명한 집은 다 쫓아다닌 것 같아요. 쫓아다니고 뭐 만들면서 뭐 고기도 엄청 많이 버렸어요. 한 100kg 이상은 버린 것 같은데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선다는 뚝심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응원을 받으며 달리는 지금 그에겐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싶고 하는데 솔직히 뭐 요즘에 너무 가격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푸드트럭을 생각했는데 뭐 돈 없는 사람, 뭐 사람들이 창업하는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왜 굳이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시고 도와주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뭐 저 혼자 배부르면 되겠어요? 저보다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보면 또 도와주고 싶어요. 사장님, 앞으로도 맛있는 행복 전해주세요. 와, 2,000원, 3,000원짜리 돈가스 사장님이 정말 표현하신 게 내가 미쳤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해가 될 정도로 가격이 정말 착하고요. 맛도 착하다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가네요. 네, 이렇게 맛과 가격까지 보장되니까 마음 든든히 먹고 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용선 아나운서 제가 쏩니다. 10개까지 드세요. 저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전국시대 스태프가 다 같이 드시죠. 다 같이요? 네. 다 같이는 우리 전국시대 담당 PD가 쏩니다. 빵야. 안 되겠네요.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자,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설 명절을 맞아 전라남도 정보화 마을에서는 특판 행사를 진행합니다. 네, 전남 지역 대표 특산물 100여 종을 최대 22%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네, 설맞이 특판 행사 내일부터 모레까지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2월 6일 화요일 생방송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스마일!